사랑스러운 추억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 사실 제목에서 이 추억이라는 단어에서 이미 그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추억이라는 것은 선생님 수업하면서 자주 질문을 했을 거예요. 이 추억이라는 단어는 이제 과거의 기억 중에서도 그리운 기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리움의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사랑스러운이라는 수식어를 통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과거의 기억에 대한 내용이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1년을 보시면 봄이 오던 아침, 봄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계절을 드러내주는 시어들이 윤동주 시인의 작품에서 종종 쓰이는데요. 이렇게 계절과 관련된 단어가 쓰이면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죠. 그리고 또 거기에 이 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어떤 시작, 생명력, 이렇게 따뜻해지는 그런 설렘, 뭐 이제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주는 서울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거장이라는 또 공간을 생각해 보면 기다림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외부적인 세계에 대한 묘사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이제 두 번째 행에서 희망과 사랑처럼 지구법이 쓰였죠. 기차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 일련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시적 화자가 이 기차를 희망과 사랑처럼 기다려요. 그럼 지금 이 시적 화자는 기차를 기다리는 행위를 희망과 사랑처럼, 즉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설렘과 어떤 기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란 행위는 누군가는 굉장히 지루하고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런데 1년에서 보면 시적 화자는 희망과 사랑처럼 설렘과 기대와 희망으로 차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연을 보시면 나는 플랫폼에 간신한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해요. 이 간신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간신히라는 부사로 더 많이 쓰기는 하죠. 그래서 이 그림자라는 요 소재가 화자의 분신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좀 고려해 보면 화자의 힘겨운 상태를 그림자로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행에 담배를 피웠다. 이 담배라는 소재도 이 담배를 피는 행동으로서 내적 갈등이나 고민이 있다. 어떤 시름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년을 보시면 비둘기라는 소재가 눈에 띄는데요. 이 비둘기가 날아가는 풍경은 우리가 도시에서 상당히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울 것도 없이라는 또 요 수식어가 있어요. 그냥 비둘기가 날아간다 라는 외부 묘사,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부끄러울 것도 없이, 즉 이런 부분 때문에 비둘기가 눈에 띈 거예요. 왜? 시적 화자는 부끄러운 것이 있는데 저 비둘기는 부끄러운 게 없이 날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쓰인 비둘기라는 소재는 화자와 대조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을 보시면 이런 부분, 좀 눈에 띄는 부분, 쉼표, 그리고 동일한 시어 반복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비둘기가 날아가는 어떤 전경을 묘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기차, 아무 새로운 소식도 없이 나를 멀리 실어다 주어. 즉, 내가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요. 이제 사연을 보시면 봄은 다 갔어요. 우리가 이 봄이 갔다, 계절이 지났다, 어떤 시간의 흐름을 일단 알려줍니다. 그리고 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 따뜻함, 새로운 시작, 설렘, 기대감, 그리고 좋은 시절.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좋은 시절이 지나갔다라고도 해석이 돼요. 그리고 이 동경이라는 공간, 하숙방이라는 공간, 시적 화자에게 결코 편한 공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동경, 일본의 도쿄입니다. 그럼 타국에 있네요.
그러면 이 시적 화자는 지금 유학 생활 중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윤동주 시인이 실제로 일본에서 대학을 다녔었죠. 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연에서는 사실 이 시의 주제가 대부분 표현이 됐어요. 옛거리에 남은 나를 희망과 사랑처럼 그리워한다. 이 희망과 사랑처럼이라는 요 수식, 이 비유가 여기에도 쓰였죠. 1년에서도 쓰였었거든요. 좀 색깔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자, 희망과 사랑처럼. 1년에서도 희망과 사랑처럼. 그럼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이고요. 이 사연에서는 옛거리에 남은 나가 그리움의 대상인 거죠. 자, 옛거리에 남은 나. 과거의 나의 모습이에요.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데요? 1년에서 보시면 희망과 기대로 가득했던 그런 나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그 유학을 떠나기 전에, 아,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던 그런 희망과 기대감으로 차있던 과거의 순수한 모습의 나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자, 그럼 기차. 여기에서 기차가 몇 번이나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또 이제 기차가 지나가는 풍경인데요. 아마 이제 기차 발표 메모를 보시면 친구들이 이제 올려놓은 자료를 보시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다. 이제 이런 설명이 있을 거예요. 왜? 기차를 보면서 과거에 내가 그렇게 기대로 희망으로 가득 차서 기차를 기다렸던 그 과거 시절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는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다음 6년. 오늘도 나는 누구를 기다려? 정거장 가까운 언덕에 서성거릴 게다. 그래서 이 기차를 보면서 계속 서성거리는 거예요. 즉, 계속 과거의 나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어땠는데요? 희망과 기대로 차있던 어떤 순수했던 나의 모습. 그 다음 7년. 아, 이 감탄사입니다. 여기서 감탄사가 쓰이면 일단 시에서는 영탄법이 쓰였다라고 하거든요. 영탄법. 젊음은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 그래서 이 젊음이라는 요 단어도 그 희망과 기대로 차있던 지금보다는 좀 더 젊었던 과거의 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의 그 희망과 기대감과 어떤 순수함을 가지고 있던 나를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자신의 다짐이기도 합니다.